차트 분석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기법 중 하나가 바로 작도입니다. 작도는 추세선과 채널을 사용해 시장의 주요 흐름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이를 통해 가격 움직임을 예측하며 매매 기회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이 작도만으로 해석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트 공부를 하시다 보면 직관적인 보조 지표를 먼저 접하게 됩니다. 제가 영상 순서를 지금처럼 구성한 이유는 시청자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작도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준비해 왔지만 이제야 다루기 적절한 시점이라 판단했습니다. 대부분은 지표를 후행성이라 무시하고 차트 분석을 더 우위에 둡니다. 하지만 사실 차트 분석만으로도 한계가 있고 지표만으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존 촬영한 영상에는 각 지표에 필요한 기본 개념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차트 고릴라 채널에서 재생 목록 보조지표 강의를 클릭하시면 이전 영상을 순차적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본 영상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시려면 이전에 촬영한 매물대, 지지 저항, 단타 매매 영상을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에 해당 영상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미리 시청하신 분들은 이번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작도 매매법을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가장 핫한 코인인 도지, 페페, 시바이누 차트 분석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타임스탬프 기능으로 챕터를 구분했으니 시청하시는 분들 실력에 맞게 보셔도 좋습니다. 11월 26일 오후 4시 40분 고릴라 알람방 브리핑입니다. WTO 1시간 상승 다이버전스 기준으로 롱 포지션을 브리핑을 했고 손절점의 기준은 빨간색 가로 저항으로 표기해드렸습니다. 11월 28일 오전 9시 49분 고릴라 알람방 브리핑입니다. 지난번에 했던 브리핑의 손절점을 건드리지 않고 약 4%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후 신규 포지션 진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채널 상단 기준으로 숏, 채널 하단 기준으로 롱이었습니다. 현재 대추세가 상방인 만큼 롱 자리를 기다리는 것이 유리하다고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11월 29일 오전 10시 9분 고릴라 알람방 브리핑입니다. 공유해드린 알트 종목은 보유 중이고 지금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추가로 눈여겨보고 있는 알트코인이 있는데 종목명과 진입 타이밍은 고릴라 알람방에서 브리핑을 통해 자세하게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채널 하단 롱 진입이 가능하다고 브리핑을 추가로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표기한 채널 안으로 진입해야 추가 상승이 가능하고 작은 패턴으로 불플래그 패턴이 포착되어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고릴라 알람방에서 각종 지표를 통한 포지션 진입 브리핑은 총 13회 진행했고 전부 합리적인 기준에서 진입해 익절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포지션은 2개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리얼타임에서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매매를 진행했을 때 그 매매가 손절로 끝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기계적인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고릴라 알람방에 참여하는 방법은 영상 후반부에 안내할 예정이고 구독하신 분들께 전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슬슬 악플이 달리고 있는데 채널이 성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악플도 삭제하지 않습니다. 합리적인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건전한 피드백은 오히려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영상이 길기 때문에 다들 박수 3번씩 크게 치세요. 지금부터 집중! 코인 정글을 정복하는 차트 고릴라 설명 바로 들어갑니다. 차트 작도에는 다양한 작도법이 있지만 이번 영상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추세선과 채널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상승 추세는 가격 상승이 시작된 저점과 저점을 이은 추세선입니다. 하락 추세는 가격의 하락이 시작된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입니다. 상승 채널은 상승 추세 안에서 가격이 횡보 구간을 그린 채널입니다.
하락 채널은 하락 추세 안에서 가격이 횡보 구간을 그린 채널입니다. 고각 추세는 가파른 추세선으로 시장의 강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저각 추세는 완만한 추세선으로 시장의 느린 흐름을 보여줍니다. 작도를 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추세선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유효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작도를 기준으로 진입하더라도 손절점을 지나치게 타이트하게 설정하면 잦은 손절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손절을 아예 설정하지 않으시면 추세가 깨졌음에도 해당 포지션을 고수하게 되어 매매의 근거를 잃게 됩니다. 작은 추세가 결국 큰 추세에 수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큰 추세를 먼저 고려하고 분석하는 것이 작도의 기본입니다. 지지 저항은 여러 번 설명을 해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지지와 저항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지와 저항이 나왔고 이 구간에서 중첩되는 라인을 그을 수 있겠죠. 동일하게 지지와 저항이 나왔고 이 구간이 중첩되는 라인을 그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와 저항이 나왔고 이 구간이 중첩되는 라인을 그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긋는 것도 가능한데 유의미한 고점 저점 혹은 오래 횡보한 영역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후에 그려진 영역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구간에서도 지지와 저항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추세선 채널도 동일하게 지지가 뚫리면 저항, 저항이 뚫리면 지지가 됩니다. 추세선을 작도할 때 팁이 있습니다. 차트의 흐름과 패턴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서 분석이 명확해집니다. 추세선을 이탈 후 다시 원래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움직임으로 손절점을 타이트하게 잡은 사람들의 손절을 유발하는 패턴입니다. 추세선으로 회귀하면 이후 추세 방향으로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복잡할 수 있으니 예시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강하게 영향을 미친 추세선은 이후에도 중요 지지, 저항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기된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를 작도할 수 있습니다. 표기한 구간을 보시면 하락 추세에 영향을 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얀색 원으로 표기한 구간이 트랩 패턴으로 나온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에서의 해석은 하락 추세 돌파 이후에 이 하락 추세가 다시 깨지기 전까지는 상승을 보는 전략입니다. 가격에 저점과 저점이 있으니 이 구간을 이으면 상승 추세가 됩니다. 표기된 구간에서 유의미하게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화살표에는 완벽하게 닿지 않은 것처럼 추세선도 어느 정도 구간을 두고 분할로 진입하는 전략을 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화살표에는 추세선이 정확하게 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얀색 원으로 표기된 구간은 트랩 패턴입니다. 채널을 작도할 때 팁이 있습니다. 채널 작도는 최소 3개의 포인트가 필요하므로 추세선 작도보다 더 긴 확인 기간이 필요합니다. 작도한 채널의 신뢰성은 중단에서의 지지, 저항 여부를 통해 검증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강하게 영향을 미친 채널은 이후에도 중요 지지,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3개의 포인트를 통해 채널 작도를 그릴 수 있습니다. 표기된 구간을 채널의 중단에서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채널의 신뢰성은 더 높아집니다. 화살표로 표기된 구간을 보시면 지지, 저항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얀색으로 표기된 구간은 트랩 패턴입니다. 세 개의 포인트로 채널이 작도가 됩니다. 중단에서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살표로 표기된 구간을 보시면은 유의미한 지지 저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큰 뷰에서 작도를 어떻게 하는지 러프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고점을 이으면 하락 추세가 작도가 됩니다. 3개의 포인트를 통해 채널을 작도합니다.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온 구간을 작도합니다. 지금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 작은 프레임으로 작도합니다. 확대하면 이런 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확대하면 지금은 채널의 중단을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바로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고 눌림이 나와서 채널 하단 가로저항이 교차되는 구간이 있다면 손절을 잡고 포지션 진입이 가능한 겁니다. 최소한 이런 과정을 통해 차트를 분석하고 타점을 잡고 손익비를 계산해서 진입을 합니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끝났습니다. 이론과 실전에서의 차트 해석은 다르기 때문에 트레이딩뷰에서 작도로 차트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알트코인에 관심이 많으시겠지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위치를 먼저 확인한 후 알트코인을 매수해야 불상사를 면할 수 있습니다. 코인 작도는 바이낸스 기준으로 진행하고 알트코인은 바이낸스와 업비트를 동시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분석하는 알트코인 종목은 요즘 가장 핫한 도지코인, 시바이누, 페페코인입니다. 작도를 하기 전에 우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작도는 지금 당장 오르는지 내리는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올랐을 때와 내렸을 때의 셋업으로 전략을 짜는 과정입니다. 작도 매매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손절뿐입니다.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때 대응을 했어야지 라고 말하는 핑계를 대는 이유는 분석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만약 틀리지 않았다면 취할 대응은 언제 익절하지를 고민하는 대응밖에 없습니다. 차트에서 분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오르고 내리는지에 대한 도식화, 손절점의 제시, 러프하더라도 손익비의 제시입니다. 네, 비트코인 작도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가로저항을 먼저 찾는 게 더 쉽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보신 다음에 지금 이 꼬리는 크게 오르더라도 한번 막혔던 자리이기 때문에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지속적으로 나왔습니다. 따라서 지금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표기한 가로저항을 시간봉으로 이탈하지 않았을 때 상승에 더 가중치를 둘 수 있는 겁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가격의 저점 두 구간과 상단을 이은 상승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이 구간이 트랩 패턴이 되기 위해서는 캔들이 이 채널 안으로 다시 재진입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 구간이 트랩 패턴이 되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여기서 디테일한 호흡을 보기 위해서 하락 추세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고점과 고점 그리고 그곳에서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왔고 우선은 애매하지만 돌파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켜주고 지지받는다면 채널 재진입에 더 가중치를 둘 수 있겠죠. 이 구간이 트랩 패턴이 맞다면 쭉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이 구간의 가격은 91K입니다. 이 노란색 가로저항을 보시면은 이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유의미하게 나왔죠. 지금 여기서 바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이 노란색도 깨면 안 됩니다. 여기서 바로 상승을 해야지 추가 상방의 가중치를 두는 거고 이 노란색이 깨지면은 점점 비트코인이 상승할 확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의 트랩 패턴으로 보이는 움직임이 나왔고 이 구간의 하락 추세까지 돌파했는데 다시 내렸다가 올라오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인 동선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고릴라 알람방 브리핑에 앞에 했던 방식으로 롱 포지션 브리핑을 했던 겁니다. 지금 저는 비트코인이랑 알트코인 롱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 구간에서 비트코인이 채널을 재진입하게 되면은 채널 중단 그리고 크게 상승이 나왔을 때는 상단까지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마 저는 채널 중단에서는 충분히 익절을 하고 그 다음 자리를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크게 오를 때 한번 막히고 여러 번 두드리다 뚫린 이 가로 저항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저항이 반전되는 SR 플립 구간입니다.
따라서 이더리움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3,500달러 부근을 지켜줘야겠죠. 이런 상승 채널도 나오겠죠. 가격의 저점 2개와 고점을 스팟으로 만든 상승 채널 작도입니다. 이 상승 추세가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 이더리움은 상승의 힘이 더 강한 거고, 이 구간이 와준다면 한번 롱 포지션에 베팅이 가능하겠죠. 이때의 손절점은 당연히 상승 추세가 깨지는 저점이겠지만 이 구간은 너무 손절가가 멀잖아요. 거의 6.5%가 되기 때문에 길게 잡아도 3,900불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롱 포지션을 진입할 듯 합니다. 아니면 이거보다 살짝 아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 구간에서 버티고 상승이 나온다면 이전 고점 혹은 채널 중단 부분에서는 익절을 해야겠죠. 대충 여기서 눌림이 나온다면 뭐 이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눌림에 들어가는 전략이 확인 매매에 가깝겠죠. 그래서 진입을 한다면 이 구간쯤이 가장 확인 매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상승 추세를 그리면서 상승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막혔던 가로정이 뚫렸기 때문에 눌렸을 때 롱을 보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지코인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넘어가셔서 더 큰 뷰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트, 이더와 다르게 알트코인은 크게 내리고 크게 오르기 때문에 더 큰 추세, 더 큰 작도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구간에서 유의미한 가로저항을 먼저 찾는 게 좋다고 했죠. 이 가격대가 좋아 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가로 뚫지 못하고 뚫렸고 뚫지 못하고 꼬리로만 건드렸던 자리, 이 구간의 고점과 고점을 이은 추세선, 그리고 이 상태로 4시간 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때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왔나 더블 체크를 하시고 이 구간의 고점과 고점도 미리 그어두는 게 좋아 보입니다. 위치로 보시면은 이렇게 되겠죠. 확대했을 때 보시면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왔다. 이걸 체크하시고, 도지코인이 정말 많이 올랐지만 이 구간이 깨지기 전까지, 그리고 이 가로저항이 깨지기 전까지는 아직 상승세가 남아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바로 진입하는 전략은 손절점이 너무 길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분할로 진입하시거나 아니면 비트나 이더가 조정이 나올 때, 알트코인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분할로 진입을 하고 이 구간이 깨졌을 때는 손절하는 전략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작도를 할 만한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더라도 유의미한 추세선인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절점이 너무 가깝다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조금 아래로 내리시면 됩니다. 이 구간도 제가 봤을 때 손절점으로 잡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크게 오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지지받았던 자리, 현물도 저는 손절점을 어느 정도는 명확하게 정하고 진입하는 게 계좌 우상향 시키기 더 효율적인 전략 같습니다. 원화 차트도 똑같이 주봉으로 들어갑니다. 이 구간에서 계속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로저항이 좋겠죠. 그리고 바이낸스보다 조금 더 가로저항이 명확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으로 눌림이 나와줄 때는 한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는데, 근거는 이거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죠. 똑같이 이 꼬리와 꼬리를 이은 추세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4시간 봉으로 들어가 줍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고점과 이 고점의 꼬리를 이으면은 이 구간에서 한번 지지받고 크게 올랐죠. 그러면 이 추세선의 신뢰도를 좀 더 높게 두셔도 됩니다. 이렇게 손익비 셋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425원에서 370원까지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고, 정말 크게 눌리더라도 260원을 깨면은 이 차트에 추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400원대로 올라오지 않으면은 꽤 오랜 횡보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떤 그림이 그리더라도 이 구간에 오면은 매수를 받아볼 만한 자리인데, 이 대추세선이 있는 자리라 이 구간이 깨지면 트랩 패턴으로 바로 말아 올리지 않으면은 꽤 오랜 횡보가 필요합니다. 현물이라도 손절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에 크게 상승 급등 직전에 지지받았던 자리는 손절점으로 잡기 좋은 구간입니다.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그림이 그려지든 이 구간에 나왔을 때는 분할로 진입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시바이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크게 오르기 전에 지지 저항이 나온 이 가로 저항을 그어줍니다. 가로 저항 보시면은 지금 이 구간도 아직 안 뚫리고 있기 때문에 더 큰 시세 분출이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가장 큰 하락 추세를 찾습니다. 꼬리와 이 구간을 이었는데 제가 이 구간은 이 저항이 나온 구간을 억지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4시간봉으로 들어가 보시면은 다소 애매한 구간에서 추세선을 그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어디인가에 저항이 나왔다는 것은 지금 이 구간이 핵심 추세로 작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지 저항이 유의미하게 나온 구간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꼬리 구간에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가로 저항은 지지 저항으로서의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도지코인과 다르게 큰 뷰에서 상승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좀 너무 크게 잡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우선은 가격의 저점과 고점을 기준으로 작도한 초대형 상승 채널입니다. 시바이누는 큰 뷰에서 초대형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다. 그 말은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하면은 정말 많이 올랐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4시간 봉으로 들어갑니다. 너무 큰 뷰에서의 작도만 하면은 타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가격의 저점 2개와 고점을 이은 상승 채널을 작도해 줍니다. 채널의 신뢰성은 중단을 통해서 검증한다고 했죠. 검증을 해봅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이 채널의 중단은 신뢰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눌림이 안 나올 수 있지만 눌림이 나와준다면 이 가로저항 스팟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가 됩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작게 또 수렴이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는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을 돌파하고 눌림이 나올 때 그때 롱 포지션을 진입을 하거나 이 가로저항 기준으로 아니면 눌렸을 때 이 구간을 기준으로 진입을 하면 되겠죠. 이 가로저항 구간까지 눌림이 나왔을 때는 한 이 정도를 손절점으로 잡고 진입을 해볼 것 같습니다. 현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상승이 나오면은 저는 채널 중단 혹은 채널 상단까지는 무리 없이 상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다 지우고 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어떤 뷰인지. 일봉으로 보시면은 초대형 수렴을 그리고 있고 그 안에서 작은 상승 채널과 이 하락 추세를 돌파한다면 굉장히 오래된 장기 추세선이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 대신 조건이 있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돌파하고 다시 이 하락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해 가시죠?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설명해 드린 내용이죠. 돌파를 힘들게 했는데 다시 내리면 이게 뭘까요? 결국에는 이게 트랩 패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채널 상단에서는 눌림을 좀 봐야겠죠. 그러고 나서 눌림이 나왔을 때는 또 이 구간이 타점이 되는 거죠. 지금 그리고 있는 그림이 상승 채널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의 저점은 높아져요. 너가 말했던 대로 이 자리가 안 왔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 자리에 오면 여긴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겁니다. 혹은 지나고 나서 이 자리가 오면 더 좋은 매수 자리가 되는 거죠. 왜? 굉장히 오래된 하락 추세까지 뚫고 눌림이 이 자리에서 온다면 여긴 모두가 다 여기 구간에서는 진입을 합니다. 그 매매가 손절로 끝나더라도 그때는 이 구간이 손절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모든 조건부를 전부 다 설명해 드리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고릴라 알람방에 오시면은 제가 이 구간이 지금 그 구간일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추가 상승의 가중치를 둔다. 이런 말을 많이 하겠죠. 업비트 코인으로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주봉으로 넘어갑니다. 아까랑 그림이 다르죠?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지금 이 꼬리가 있었는데 바이낸스에는 업비트엔 없죠. 이래서 바이낸스로 분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릴 수 있는 거는 가격의 고점과 고점을 이은 하락 추세를 우선 작도를 해줘야겠죠. 이 구간도 작도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지지 저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 선은 신뢰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상승 채널이 하나 나오는데 가격의 저점과 고점을 이은 상승 채널이 하나 나옵니다. 지금 업비트 차트 기준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냐면 똑같이 수렴은 맞지만 상승 채널을 상방 돌파한 상태에서 채널의 상단 부분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상승하는 힘이 너무 세서 이 상승 채널을 뚫어버렸고 채널의 상단을 지켜주고 있다. 이 구간에서는 다시 이 구간으로 내려오기 전까지는 상승이 더 유리한 거죠. 해석 관점에서. 이 구간에서 만일 진입을 하시게 된다면 다시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손절점을 잡는 것도 사실 너무 길게 잡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 채널 안으로 들어올 때 그냥 바로 던져버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손익비가 좀 좋게 나오겠죠. 바이낸스랑 그림이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고, 이 구간까지 눌림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여기가 매수하기 좋은 자리 같고, 손절점은 이 구간으로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에 지금 가격이 나오거든요. 32972 이 자리랑 손절점은 28381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손절점을 너무 길게 잡으면 메리트가 없는 종목이라 조금 테크니컬하게 해야 되거든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저는 조금 더 깔끔한 것 같고, 업비트로 진입하실 분들은 손절점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페페코인 분석해 보겠습니다. 주봉으로 보시면 옆에 시체가 없죠. 이런 애들이 분출이 나오면 정말 크게 나오는 겁니다. 2개 정도 가로 저항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꼬리로 막혔던 구간과 여기를 종가로 뚫지 못한 구간, 맨 처음 시작했던 꼬리와 여기 꼬리를 이으면은 추세선이 하나 작도가 됩니다. 가격의 저점 두 곳과 고점 스팟을 기준으로 작도한 상승 채널, 이제 4시간 봉에서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 유의미한 지지 저항이 나오고 있고, 지금 여기 이 채널 상단에서 막히고 있죠. 만약에 페페코인을 신규 진입한다는 관점으로는 이런 구간이 왔을 때 들어가는 게 좋겠죠. 가격대로 보면은 1483,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이 뚫리면은 또 신고점 달성이기 때문에 사실상 분석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차트 분석이라는 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해석이 가능한데, 이미 신고점을 갱신한 코인은 위에 저항이 없어서 얘네가 그냥 더 올리면은 그냥 계속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진입은 지금 하기 좀 부담스러운 자리고, 눌림이 나왔을 때 들어가고, 손절점은 내리더라도 이런 구간까지 깨고 내리면은 추가 상승보다는 오래 횡보하는 쪽에 좀 더 가중치를 두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그림을 그릴지 모르지만 이 구간에 와줬을 때는 한번 매수해 볼 만한 자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을 깨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장이 계속 좋아서 불장이라 끝까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은 꽤 오랜 횡보가 필요합니다. 업비트에서 보시면은 지금 일단 페페라는 코인은 상장한 지 3주밖에 안 지났고, 상장빔이라고 하죠. 해외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이미 산 사람들은 업비트에서 상장된다고 할 때 이미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업비트에서 사자마자 그냥 이렇게 빅숏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일봉으로 쪼개보시면 이거 달고 그냥 다 내린 거죠. 그래서 정말 최악의 경우 상장할 때 코인 사신 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물려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래서 신규 상장 코인은 여기서 더 오르든 말든 사람들이 별로 매매를 안 하는 겁니다. 초스캘핑 하시는 분들만 하겠죠. 너무 많이 오른 급등 종목이나 업비트 차트로 분석을 안 하는 겁니다. 분석할 수 있는 게 없죠. 지금 구간에선. 바이낸스 차트로는 분석이 가능하지만 업비트 차트로는 분석이 불가능하다. 보셨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에서 트레이딩뷰 사용하는 방법, 바이낸스 거래소 사용하는 방법을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작도해드린 알트코인 작도와 급등이 가능한 알트코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에 있는 카톡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전부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의 역할은 지표와 규칙 등 기준점을 제시하는 것이고, 실제 공부와 학습은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하셔야 본인의 것이 됩니다. 트레이딩뷰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고릴라 알람방 입장은 무료입니다. 고릴라 알람방의 시그널은 지속적으로 디벨롭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표기된 지표의 다이버전스 조건이 충족되면 알람이 가고, 최근에 CME 갭이 생기거나 도지 캔들이 출현하면 알람이 오는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고릴라 알람방에서는 총 13회 브리핑을 진행했고 유의미한 이익절을 보여드렸습니다. 아직 진행 중인 포지션은 2개 있습니다. 눈여겨보고 있는 알트코인은 작도를 통해 진입 자리와 손익비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고릴라 알트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카톡 링크에 들어오시고 숫자 3번 고릴라 알트코인 또는 고릴라 알람방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고릴라 알트코인을 받으신 분들도 진입 타이밍을 놓칠 수 있으니 꼭 고릴라 알람방에 입장하시길 바랍니다. 알트코인 종목은 선착순 100명에게만 공유할 예정이고, 이미 고릴라 알람방에 계시거나 지표를 한번 받으신 분들은 댓글에 구독 완료, 번호 뒷자리 4자리를 남겨주시고 캡처를 찍은 후에 더보기에 있는 링크로 연락을 주실 때 캡처 이미지를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한 번도 연락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현재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개선점이나 아쉬운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피드백을 바탕으로 제가 따로 공부해
영상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표뿐만이 아니라 알고 싶은 개념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도 다뤄보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이 크게 올라서 불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초보자분들은 불장일수록 돈을 더 많이 잃기 쉽습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회는 항상 있었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볼 눈이 없었을 뿐입니다. 결국 자신의 눈과 시야를 키우는 것이 장기적으로 계좌를 우상향시키는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